자, 30번 문제 갈게요. 좋습니다. 자, 별표를 하나 쳐놓으시는데 이게 감정평가 시험에 나왔던 마케팅인데 가난 삶이 좀 오른 것은 186페이지 참조하시면 제가 이제 그 추석 때 또 한번 야매를 만들어 봤는데 시장 점유는 공급자의 전략이에요. 공급자. 두 가지가 있죠. STP와 포피 믹스가 있죠. 그죠? 이걸 이제 잘 하셔야 돼요. STP 전략과 그다음에 포피 믹스 전략이 있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점유를 하고 고객을 점유한다는 거는 고객이 소비자죠. 소비자고 제가 아이고 기억나시죠? 아이고 AIDA 이게 구매 의사 결정 과정이거든요. 얘와 얘를 바꿔낼 수가 있는데 자, 지금 얘가 STP가 키포인트가 뭐냐면 이게 세분화죠. 사람을 세분화시키고 타겟은 뭐냐면 표적시장이라고 나옵니다. 표적시장의 선점 또는 목표시장의 선점이라 나오고 자, 이거는 차별화라고 나올 수 있고 포지셔닝이라고 나올 수도 있어요. 영어로는 포지셔닝이 위치거든요. 그래서 요거는 차별화라고 나올 수가 있고 그 다음에 제품, 판매 촉진, 가격, 그 다음에 유통 경로가 되거든요. 그죠? 그래서 제가 이제 암기가 힘들기 때문에 이렇게 한번 가봐요. 자, 지금 어떻게 됩니까? 시장 점유 마케팅이 나오면 STP와 포피가 나와야 되죠. 어떻게 암기하시냐면 마케팅인데 세계 전략 차원인데 이렇게 해보세요. 맛이라는 사람이 있는데 시장 후보에 나갔어요. 무슨 후보에 나갔다? 근데 표가 세 표 차로 졌어요. 세 표 차. 몇 표 차로? 세 표 차. 져가지고 그 상대편이 불법으로 선거운동을 한 거예요. 그냥이야 재판을 걸어. 따라서 재판 가유. 잠깐 재판 가유. 제가 제품이죠. 판이 뭐예요? 판매 촉진. 가가 가격. 얘가 유통 경로예요. 맞나요? 영어도 한번 해봐봤어요. 자, 얘는 따라서 프로덕, 프로모션, 플레이스. 얘는 R과 L이 나와요. 뭐하고? R과 L이 나오는데 여기는 포지셔닝이죠. 여기는 O가 나와요. Po가 나오죠. 그럼 R과 L은 재판가유고 얘가 포지셔닝이라는 거죠. 자, 안 터지네. 자, 그러면은 3번하고 4번을 봐봐. 재판을 가지. 뭐 간다고? 재판 가유. 가격이 들어가야 되죠. 포지셔닝을 가격으로 고치셔야 되죠. 그 다음에 4번에 가시면은 세표 차죠. 그럼 가격이 나와야 돼요. 차별화가 나와야 돼요. 포지션이 나와야 되죠. 그럼 결론적으로는 포지션과 가격이 바뀌었다는 얘기죠. 이해 갔나요? 그 다음에 1, 2번이 바뀌었는데 자 보세요. 자, 이 표적 시장은 세분화라는 게 들어가 있어요. 그러면은 이 표적 시장의 목표 시장은 그 전에 그냥 세분화가 있었다는 얘기예요. 그리고 이 포지셔닝은 여기 옆에 목표 시장이라는 게 들어가요. 그럼 그 전에 목표 시장이 있었다는 거죠. 그 다음에 생각하실 때, 자, 갑니다. 이 포지셔닝이라는 것은 뭐냐입니까? 위치라는 게 나옵니까? 제품을 차별화시키죠. 그래서 1번이 포지셔닝이에요. 1번이 뭐라고? 포지셔닝. 그럼 포지셔닝은 차별화죠. 그러면 포지셔닝은 그 시장에 목표 시장에 있었으니까 목표 시장에서 고객 욕구를 파악해서 경제 제품을 차별화시키죠. 그다음에 제품 개념을 정하고 소비자의 지각 속에 적절한 위치죠. 위치가 들어갔으니까 포지셔닝이고 2번은 그냥요 표적 시장이에요. 세분화된 게 들어갔죠. 그 전에 세분화가 있었다는 얘기예요. 표적 시장이니까 시장 가장 좋은 시장 기회를 제공할 수 있는 걸 특화된 시장을 우리가 찾아내는 거서 1번하고 2번이 바뀌었죠. 3번은 포지셔닝하고 가격이 바뀌었죠. 바뀌었고 5번이 정답이죠. 어떻게 외우라고? 아이고 얘가 나올 가능성이 커요.
그럼 IC야 I고야? 그럼 시장 점유율 바꿔낼 수 있다는 거죠. 아시겠습니까? 그래서 다 갈게. 그럼 몇 번이 정답? 5번. 그래서 나봐. 마시장이 몇 표 차로 졌어? 그 다음에 재판을 가야 돼. 그럼 재판 가유하고 세표 차가 이 P가 바꿔 나올 수 있다는 거죠. 할 수 있겠어요? 이렇게 보시면 되고. 그 다음 31번입니다. 자, 요거는 요약서 140페이지를 펴보세요. 그 얘기할 거야. 지금 시간이 없다는 거. 141페이지. 이 문제는 제끼셔야 됩니다. 그냥입니까? 시간이 오래 걸립니까? 오래 걸리죠. 그래서 여러분들 오늘 문제가 다 8문제씩 배정되죠. 한 문제당씩 몇 문제? 8문제. 아니 오지선다니까. 40문제니까. 하나에 8개씩 배정을 했어요. 길수도 그렇게 나오거든요. 그럼 나중에 확인하실 때 1번이 막 20개 나왔어. 그러면 그냥 내년에 오셔야 돼요. 1번에 몇 개가 배정되죠? 8개가 배정되는데 20개라는 거는 여기서 골라내셔야 돼. 빼야 돼, 여기서. 맞아요? 근데 공부가 좀 되신 분들은 그래도 그나마 8개씩 좀 맞힐 거라는 얘기죠. 그래서 만약에 공부가 좀 되신 분들은 뭐 여기가 한 8개 나왔다. 그럼 거의 아다리가 맞아. 그죠? 이거 하나 모자르지, 그지? 그 다음에 이제 요거는 9개니까 불안해, 얘는. 좀, 그죠? 요거 찍으면 안 돼, 그지? 근데 요거는 한 5개고 한 6개라면 이 둘 중에 하나를 찍는 게 낫죠.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어요? 왜? 빈번하게 안 나오는 것 쪽에 답이 될 가능성이 있다는 얘기예요. 이해하셨습니까? 근데 뭐 실력이 안 되시니까 막 여기에 30개 넣고 막. 그러니까 이거 뭐냐면 뭐든지 똑같아요. 6과목이 한 문제당 하나의 문항당 8개씩 배정합니다. 몇 개씩? 그 집에 가서 확인하셔야 돼요. 그죠? 그렇게 모의고사를 내야 돼요. 아시겠죠? 그죠? 그러니까 여러분이 마킹을 하실 때 그냥 마킹에 지금 보이시죠? 그럼 한쪽에 너무 치우쳤다면 내년에 기약하셔야 돼요. 몇 개를 넘으니까. 8개를 넘으니까.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죠? 근데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것도요. 마킹하실 때 답 자체가 굉장히 중요해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딱 봤을 때 내가 조금 그래도 이게 40문제에 대해서 접근했구나 그러면 그냥입니까? 조금 맞아야 됩니까? 맞아야 되는데 한쪽이 너무 많거나 한쪽이 없으면 이건 여러분의 실력이 나쁜 거예요. 아시겠죠? 그죠? 지금 마킹하신 게 있어요? 그럼 거의 비슷해요? 한 8개씩 돼요? 대답을 하겠어? 뭐? 자. 그래서 이건 제끼셔야 되는 문제입니다. 근데 출제원들하고 얘기를 많이 하거든요. 출제원은 이제 제가 동영상 찍으니까 얘기하는데 뭐 나온다 저한테 얘기는 안 해요. 제가 지금쯤이면 이제 한 8월달이면 전화를 꺼놔요. 이제 강사인지 알거든요. 그죠? 그래서 그냥 저도 싫어. 뭐 걔네한테 내가 듣기 싫어. 그럼 내가 원해서 제가 찍는데 찍는 건 그만큼 강사가 노력해서 나오는 거거든요. 근데 물어보면은 이게 지금 이 몇 분 안에 풀어야 되기 때문에 1분 안에 풀어야 되기 때문에 역수관계에 관한 힌트를 준다는 얘기예요. 무슨 관계? 그러면 여기 오지선다에서 역수를 한번 찾아보세요. 내가 말하기 전에 역수 누구와 누가 역수? 2번 있어요? 5번 있어요? 이게 역수관계라는 거죠. 맞나요? 그럼 역수라는 건 그냥입니까? 역수가 맞아야 됩니까? 안 맞거든요 지금요. 이걸 내줘요 얘네들이요. 무슨 말씀인지 아시죠? 그죠? 그러면 1분을 좀 줄일 수 있다는 거죠. 1분 안에 풀 수 있다는 거죠. 자, 제 야매에 순종하라고 그랬죠? 그럼 얘 두 가지가 그냥이요 역수예요. 그럼 얘가 10이죠? 그럼 얘는 10%가 나와줘야 되거든요. 그게 안 맞다는 거예요. 근데 이게 얘가 틀릴 수 있고 얘가 틀릴 수 있는 거는 계산을 하셔야 됩니다. 어떤 게 틀린지는 몰라요. 이 둘 중에서 정답을 찍으라는 거죠. 얘기 좀 해봐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어느 정도 실력이 되신다면 몇 번 하고 몇 번만 보셔야 됩니까? 그렇죠. 이런 것들을 주는 게 만약 이게 1분을 넘는다는 걸 얘가 알기 때문에 힌트를 지금까지 줬어요. 아시겠습니까? 그러면 제끼긴 제끼되 그냥이야 역수를 봐. 그러면 몇 번하고 몇 번을 찍으면 2번하고 5번을 찍으면 확률이 있다는 거죠. 근데 만약에 얘가 10인데 10%면 얘가 맞죠? 얘가 답이 안 됩니다. 그럼 딴 데로 가라는 거죠. 그럼 딴 데로 가서 딴 데만 계산을 하는 거죠. 강사는 이걸 가르쳐줘야 됩니다. 아시겠습니까? 푸는 걸 가르쳐주는 게 아니에요. 왜냐면 지금 여러분들 제가 20년 차도 그렇지 여러분들은 그냥이야 지금 6과목을 해. 실질적으로 이 하나하나씩을 공식을 잡고 잡는 사람들이 없어요. 여론만 게 아니라 서면에 있는 수강생들 다 그래.
그러면 이건 다 똑같은 거잖아. 나만 그래, 다 그래. 다 같다면은 역수를 한번 찾아보라는 거죠. 오케이? 한 문제 푸는데도 1시간 1분 걸린다니까. 풀어볼게 한번. 분위기 안 좋아 지금 갈게. 자, 내가 풀어볼게. 이건 나를 사람 불러야 돼. 업자를 불러야 돼 나를. 그래서 할게요. 31번 있어요? 자, 1번에 보시면은 뭘 구하라 그랬죠? 유효 총소득을 하라 그랬죠? 그러면 그 박스에 유효 총소득 승수라는 게 있을 겁니다. 있어요? 그러면 유효 총소득 승수는 그냥요 총투자액이 올라가요. 올라가요. 실력이 안 돼서 그렇죠. 그죠? 이게 실력의 차이인데 이걸 다 아는 사람이 어디 있겠냐는 거죠. 요게 내려가죠. 그럼 총투자액이 얼마예요? 10억이죠, 10억. 얘가 얼마라고 제시해 줬어요? 그럼 얘는 2억이라는 거죠. 맞습니까? 거봐요. 제껴야 된다는 거죠. 아시겠습니까? 그러면 제가 2번 아니면 5번이 답이 될 수 있다 그랬죠? 그럼 가볼게요. 자, 순소득 승수는 얘도 그냥입니까? 총투자액이 올라갑니까? 얘가 내려가죠? 근데 순소득이 없어요. 이게 개인차라는 거죠. 그럼 순소득은 어떻게 구하냐면 여기서 부채 서비스를 빼서 세전연금 수익이 나오거든요. 그러면 이 두 가지를 더하라는 거예요. 그러니 제가 제끼라는 거죠. 아시겠습니까? 근데 제끼라는 얘기는 모든 수강생이 지금 실력이 같거든요. 여기까지 차 올라갔다는 것은 엄청 괴로움만 한 사람이에요. 그럼 부채 서비스액이 얼마예요? 불러놔 주세요. 불러놔. 4천이에요, 4천. 몰라서 그런 게 아니라 참여하라고. 4천만 원. 세전은? 그럼 더하면 되네. 1억이 된다는 거죠. 맞나요? 그럼 여기가 1억이고 총이 10억이죠. 그럼 얘가 10이죠. 그럼 얘가 10%가 되죠. 그러면 5번이 정답이 되는 거죠. 그럼 순종을 알았다면 먼저 순종을 풀었던 거죠. 이런 힌트를 준다는 얘기입니다. 아시겠습니까? 그래서 일단 제끼기 전에 안을 보고 제끼라는 얘기죠. 그렇구나. 2번 아니면 5번이구나. 체크를 하고 마지막에 찍으셔야지. 나중에 가서. 그죠? 시간이 걸리니까. 그러면서 세전연금 수지승수 있죠? 그럼 세전연금 수지승수는 지분 투자가 올라가요. 지분 투자에. 그냥요, 세전으로 나눠요. 지분 투자가 6억이죠? 다 외웠어, 나는. 세전연금식 얼마예요? 6천이죠? 그럼 10이 되겠죠? 오케이? 강사가 풀어도 2분 걸려. 그죠? 자, 부채 감당률 있어요, 부채 감당률? 부채 감당률은 순투부죠? 그럼 순소득을 뭐로 나눠요? 부채 서비스에. 그럼 순소득이 아까 1억이었나요? 부채 서비스액이 4천이었나요? 그럼 얘는 몇 점 몇이 돼요? 2.5가 되니 정답은 5번이 정답이라는 거죠. 맞나요? 그래서 강사는 여러분들의 마음을 알아야 돼요. 이거 나오면 어떻게? 제끼래. 그냥 제껴? 역수를 보고 판단해서 제끼라는 거죠. 아시겠습니까? 그래서 정답은 5번이 정답이라는 거죠. 체크하셨죠? 그죠? 그래서 여기 안에 들어가는 2번서부터 5번까지가 잘 나오는 애들이에요. 찾았죠? 그죠? 다음에 순소득 승수, 세전연금 수지 승수, 부채 감당률, 종합자본하는 일 있죠? 그러니까 얘네들이 많이 나오는 애들이거든요. 근데 저야 뭐 20년째 강의해서 꿈꾸다 얘네 꿈도 꾸는데 여러분들이 6과목을 하잖아요. 그러니까 바로바로 수식이 안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이거는 그렇게 해서 좀 요령을 가져가라라는 연사 강력하게 주장하는 바입니다. 아시겠습니까? 그래서 요즘은 수강생들의 눈높이를 봐요. 그러니까 나의 눈높이를 보는 게 아니라 이거 못한다고 막 내가 채찍질하는 게 아니라 여러분들의 마음을 보는 거거든요. 아시겠습니까? 그래서 5번이 정답이라는 거 그렇게 보시면 되고 그 다음에 32번도 찍어야 돼. 그럼 맞춰야 돼. 맞춰야 되죠? 이것도 찍어? 다 찍어 그냥. 자, 그래서 지분금융, 부채금융, 매자닌이 있죠? 그럼 제가 지분금융으로 가라 그랬어요? 부채금융으로 가라 그랬어요? 자, 부채는 그냥요 채자가 붙어요. 그럼 글씨에 채자가 붙은 걸 다 고르시면 돼요. 채는 빌릴 채자죠? 그러면 저당이나 담보를 찾으시면 되고 그 다음에 지분은 제가 또 한번 야매를 만들어 봤는데 자 신사공 조립폰 이렇게 해볼게요. 자
지금 이건 굉장히 이슈가 되는 게 그냥입니까? 조국입니까? 조국이라는 분이시죠. 근데 물론 얘기는 안 할게요. 근데 신문지사가 뭐냐면 사모펀드라는 게 나와요. 무슨 펀드? 사모펀드가 나오죠. 사모는 그냥입니까? 개인적인 펀드입니까? 개인적인 펀드예요. 들어봤어? 주식이에요. 그러면서 이걸 그냥이야 공모해. 나중에 이걸 상장시킨다는 거죠. 유식해지자 우리가. 그죠? 그러면 공개 모집도 지분이라는 얘기예요. 이게 가야 되는데. 그러면 사모, 공모, 펀드 나오면 지분을 찍으신 것이죠. 그 다음에 신디케이트라는 것도 투자자 모집형이니까 지분을 주죠. 조인트 벤처도 지분이에요. 아까 리치가 부동산 투자회사예요. 근데 이걸 암기하기가 어렵죠. 그래서 부채로 가라는 거는 부채는 그냥이야 채자가 붙어. 볼까? 디귿의 주택 상한 사채 있지. 눈에 확 보이잖아요. MBTS는 아직 안 나왔지만 MBS의 종류거든요. 그럼 MBTS도 MBB로 봐야 되니까 부채로 봐야 된다는 거예요. 자, 그럼 어떡할까? ABS라는 거 아시죠? 자, ABS는 제가 지금 굉장히 월요일서부터 토요일까지 강의지만 우리나라의 학문에 대한 발전을 위해서 학회 논문을 이번에 통과시켰거든요. 후보지를. 그죠? 그럼 우리 학회에서는 이 어셋을 자산이라고 하고 B를 담보라 그래요. 그러면 자산 그냥이야 담보부 증권이야. 그럼 담보가 들어갔죠? 근데 여기는 그냥이요 유동화증권이라고 됐어요. 그것도 맞아요. 그죠? 근데 이건 그냥입니까? 원래는 자산담보입니까? 그럼 이것도 부채로 가야 되는 거죠. 맞아요? 그 다음에 두 가지를 합친 거에 전신주에 매달렸죠? 무슨 금융? 메자닌이에요. 자, 어디에 매달렸어? 그러면 전환사채는 사채를 그냥이야 주식으로 전환해. 자, 신수의 인수권 부사채는 사채를 나중에 신주를 받을 수 있는 권리를 주죠. 그럼 이건 메자닌 금융으로 가셔야 되거든요. 그러면 조인트 벤처, 공모의한 증자, 신디케이트가 지분이죠. 그래서 한 번만 자, 내 야매는 거의 마약과 같아. 답변 신사공 조립번, 신디케이트, 사모, 펀드, 많이 나와. 조국이라고 쳐봐. 그러면 사모펀드 나와. 그 다음에 공모도 나와. 알겠어요? 그 다음에 조인트 벤처 리츠 나와. 그냥이야 지분이야. 지분이에요. 근데 부채는 그냥이야 채자가 붙어. 저당이 붙고 담보가 붙죠. 근데 ABS는 안 붙으니까 주의 있게 보시라 그랬죠. 그죠? 전신주에 어떻게? 매자닌으로 가는 거죠. 그럼 이게 지분인지 부채인지 매자닌지를 얘기하셔야 돼요. 조인트 벤처. 아니 얘가 아니라 지분, 조인트 벤처. 자산 유동화증권 ABS. 부채. 아니 얘만 하지 마시고 어딘지 부채인지. 그 다음에 주택 상한 사채. 부채죠. 공모의한 증자. 지분, 신디케이트. 지분, 전신주. 매장이죠. 맞출 수 있겠어요? 그래서 이거는 거의 99%씩 나옵니다. 그래서 세 개가 지분금융이 되겠죠. 오케이? 자, 합니다. 하여튼 뭐 되게 강의하기 쉽네. 사모펀드 다 알고 계시니까 이제 사모펀드 들어갈게요. 그 다음에 들어갑니다. 33번 갑니다. 1번은 내가 동그라미 맞히는데 동그라미 쳐보세요. 준공이 있어요. 준공? 준공이 빌드예요. 읽다 보면 귀속이라는 단어가 있어요. 귀속은 그냥입니까? 트랜스폼입니까? 기부 체납하죠? 그 다음 읽다 보면 임차라는 게 나와요. 리스입니다. 그럼 영어로 불러보세요. BTL이 맞죠? BTO가 아니라는 얘기죠. 그 다음에 이제 2번, 3번, 4번을 묶어보세요. 그리고 198페이지로 가보세요. 가셨나요? 자, 그러면은 들어갑니다. 세 방식이 가장 유력해요. 등가 교환 방식. 등가 교환 방식은 자, 토지 소유자가 갑돌이가 토지를 제공하고요. 개발업자가 자금을 대드려요. 그러면 그냥요 같은 가격으로 교환을 해요. 얘 탁자 안 붙었죠? 그럼 수수료 붙어요? 안 붙어요? 지분만 공유하죠, 그죠? 들어볼게요. 2번, 자, 3번. 얘 수수료 들어가면 돼, 안 돼? 뭐가 안 붙었으니까. 탁자가 안 붙었으니까. 야매 좀 기억하자. 탁자 안 붙었잖아. 그 수수료 나오면 안 되지? 지워야 되니까.
등가 교환은 토지 소유자가 소유한 토지 위에 개발업자가 자금을 대체해서 건축한 후 토지 소유자 개발업자한테 수수료를 지급하는 게 아니라 지분을 공유하는 거죠. 오케이? 근데 그냥이야 탁자는 다 수수료 붙어. 탁자는 수수료 다 붙지? 근데 약간 틀린 거 알라 봐봐. 사업 위탁과 토지 위탁이 틀려. 사업 위탁이라고 하고 사업 위탁이라고 한다면 토소가 토지 소유자가 소유권을 이전해요? 소유권을 이전 안 해요? 안 합니다. 개발업자는 개발의 노하우만 제공하죠? 그럼 다 토지 소유자에 대한 자금도 조달하고 토지 소유자로 가는 거예요. 그럼 토지 소유자가 그냥이야 토지도 제공해. 자금도 되죠? 그러면 그냥이야 수수료부터 탁이 붙었으니까. 그러면 수수료 붙는데 지분을 공유해? 공유하진 않아? 안 하죠? 맞아? 그럼 4번이 맞는 거야. 사업수탁은 토지 소유자가 토지 소유권을 보유한 채 개발업자가 사업의 전반을 담당해서 개발 사업에 발생한 이익은 다 누구한테 주는 거야? 토지 소유한테 주죠? 얘는 지분을 공유하지 않죠? 뭐만 먹어? 수수료만 취하죠. 4번이 맞네? 그럼 토지 신탁은 뭐냐? 토지 신탁 방식은 그냥이야 소유권을 넘겨. 알았어. 탁자 붙었으니까 수수료 있지? 근데 지분은 공유해 안 해? 안 하고. 자, 그러면은 그냥이야 소유권이 넘어가. 사실상 형식상 우리가 형식상을 넘기죠? 그러면 우리가 신탁회사가 토지 소유자가 되겠죠? 그럼 자금도 누가 되는 거야? 신탁회사가 되는 거야. 얘한테 다 맡기는 거야. 아까 얘는 이거는 그냥 위탁만 한 거잖아. 그럼 그냥이야 수수료 돌려줘야 돼. 근데 자금은 그냥이야 신탁회사가 자금을 조달해. 이번에 틀렸네. 토지 신탁은 토지 소유권을 개발업자 이전한 건 맞는데 토지 소유자가 자금을 조달하는 게 아니라 신탁회사가 자금을 조달하는 거지. 4번은 맞죠? 5번은 너무 쉬워서 쓰러지는데 5번은 그냥이야 앞에는 매수야. 공공 부분분의 토지 서면 매수한다고 들어왔잖아. 뒤에는 토지 소유자한테 재분배하니까 환지죠. 그럼 환지하고 매수가 바뀌었다는 거예요. 오케이? 그다음에 207페이지로 갑니다. 감정평가입니다. 207페이지로 가시면 가치와 가격이 다르죠. 자, 여기에 대해서 이제 우리가 강의를 들어주시면서 들어보도록 할게요. 자, 감정평가라는 파트는 감정평가는 자, 평가사가 가치를 판정해서 가격으로 매겨요. 그럼 가격이 프라이스죠. 자, 그럼 예를 들어서 자, 이 상가 건물이 20억으로 좀 전에 한 12시에 거래됐대. 그냥이야 과거에 거래됐어. 그걸 실거래가라고 하죠. 그럼 그 전문가는 중개사예요. 누구다? 중개사. 그럼 과거의 값을 매기는 건 가격이며 그의 전문가는 중개사라는 거죠. 근데 평가사는 그 과거의 실거래로 여러분들 의뢰인한테 제시합니까? 감정평가를 합니까? 그냥요 장래가 중요해요. 여기에 전철이 뚫릴 것 같아요. 가치가 올라가겠죠. 얘기해봐요. 그럼 여러분들 평가사 따라오셨어요? 중개사 따라오셨어요? 그럼 여러분들 실거래가가 굉장히 중요한 거죠. 재밌게 가자. 가서 힘들어. 나도 2시까지 가야 돼. 얼마나 힘들어 죽겠는데 못 알아듣고 맨날 그러니까. 그럼 평가사는 그냥 장래를 봐. 그래서 막 전철이 뚫릴 것 같아. 3년 있다. 가치가 올라가지. 그래서 평가사는 장래가 중요합니다. 뭐가 중요하다? 장래가 중요해요. 그럼 장래에 이익이 많이 나오면 지금 가치가 올라가는 거죠. 근데 장래에는 현재 가치예요? 미래 가치예요? 그걸 현재 가치로 땡겨와서 가치를 매겨요. 그래서 장래이익을 현재 가치로 편익을 매깁니다. 그럼 현재 가치를 매기는 사람은 평가사죠. 그래서 평가사가 매기는 건 가치라고 얘기를 해요. 평가사. 그럼 주어진 시점에서 가격은 여러 개야, 딱 하나야. 가치가 많죠. 그렇죠. 그럼 객관적이다, 주관적이다. 주관적이죠. 다 틀리니까. 주관적. 근데 얘는 객관적으로 하나를 매겼고, 얘가 추상적이면 얘는 그냥이야 구체적이야. 구체적이라는 거죠.
그런가요? 자, 부동산은 오래 가기 때문에 가치라는 게 있어요. 그죠? 어떻습니까? 그러면 가치와 가격은 단기에는 괴리되죠. 그럼 단기에 가치가 높지만 가격은 싸게 나올 수도 있다는 거죠. 그럼 가격이 싸니까 안 사죠. 그럼 수요가 갑자기 늘어난다는 거예요. 가격이 어떻게 될까요? 올라가 버려요. 그럼 가격이 가치로 회귀되죠. 그래서 나중에 가서는 가격과 가치가 일치해진다는 거죠. 그럼 단기는 그냥야 괴리돼 있어. 장기에서는 일치한다는 거예요. 맞습니까? 그럼 자 보세요. 자 지금 자 보세요. 평가사가 매기는 게 가치죠. 그럼 얘는 뭘 먼저 판정해요? 가치를 먼저 판정한다는 거죠. 맞나요? 그럼 가치가 높으면 가격도 높겠죠. 맞나요? 근데 지금 20억이 수요 공급에서 거래돼서 20억이 지금 가격이 뭐 2억으로 올랐다고 해서 장래 거기에 전철이 뚫릴까? 아니죠. 바뀌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직 안 나왔지만 4번이 정답이에요. 가치가 상승하면 가격도 상승하나 가격이 상승한다고 가치가 상승하는 건 아니죠. 왜냐하면 지금 가격이 막 수요공급이 올랐다고 해서 장래 이 지역이 막 개발되는 건 아니잖아요. 장래 기대의 평가업의 가치를 상승시키는 건 아니겠죠. 자, 1번 평가사가 매기는 건 가격이에요, 가치예요? 가치죠. 얘기 좀 하자. 여러분들은 뭘 매기는 거야? 과거의 가격을 매기는 거죠. 여러분들 실거래가를 갖고 따지고 평가사는 장래를 중요한 거예요. 그럼 장래 기대는 편익을 그냥이야 현재 가치로 땡겨서 환원해서 여러분들한테 가치를 매겨주는 거죠. 그래서 수요공급이 변동에 따라서 단기는 가격과 가치가 괴리됐지만 그럼 어떻게 된다? 장래는 편익만 있어요? 비용도 있어요? 그 플러스 마이너스가 될 수도 있죠. 오차가 생길 수도 있고. 되게 잘 따라오네. 내가 강의를 잘해서 그런가? 잘 따라가네. 내내만 그러는지 몰라도. 자, 5번 갑니다. 5번 가시면 평가가 부동산 가치는 평가 목적에 따라 일정 시점에 여러 가지가 존재하죠. 근데 가격은 지불된 금액으로 일정 시점 하나가 되는 거죠. 정답은 4번이 정답이다. 35번의 정답은 1번이죠. 그래서 무조건 적합과 균형이 나와요. 근데 이제 좀 업그레이드해서 얘를 지금 제가 갈게요. 자, 지금 35번은 나중에 216페이지 참조하시는데 1번에 제가 박스 칠한 데 쳐보세요. 자, 거기에 부동산과 외부적 조건의 균형이라는 게 있죠. 쭉 밑으로 쳐보세요. 부동산 의예요, 과예요. 부동산 과. 외부적 조건의 균형. 외부적 조건의 균형. 이 외부적이라는 것은 환경이 들어갈 수 있어요. 근데 두 번째 보시면 부동산 의라고 돼 있나요? 부동산 과야, 의야. 부동산 자체가 잘못됐다는 거예요. 그죠? 부동산 의. 과야, 의야. 그럼 부동산 그 자체만 여기 안에 엘리베이터가 없다는 거야. 응? 내부 구성 요소. 그럼 내부 구성 요소 간의 균형이라는 것은 자, 보세요. 우리 시험에서 잘 뜨는 게 내가 부동산이 고급 주택이 있어요. 고급 주택. 그러면 지금 첫 번째 보는 가격제 원칙은 부동산 의예요, 부동산 과예요. 얘기해봐요. 과라는 거는 내 부동산이 아니라 그 다른 부동산이나 그 환경과라는 거죠. 부동산 의라는 건 그 자체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 만약에 고급주택이 부동산인데 외부적 환경이 안 맞을 수 있죠. 그럼 만약에 다 저급주택이면 이 고급주택은 그냥입니까? 가격이 떨어집니까? 이게 적합의 원칙이에요. 맞나요? 그럼 적합이라는 것은 여기에 그냥입니까? 얘도 균형이 들어갈 수는 있습니까? 있어요. 균형 들어갔다고 해서 균형의 원칙을 지시면 안 돼요. 여기서 중요한 거는 그냥이야 부동산 과야. 의가 아니죠. 그죠? 그 다음에 내부야 외부야. 외부가 중요한 거예요. 맞나? 근데 얘는 그냥입니까? 균형입니까? 과가 아니라 부동산 의. 그 안에가 잘못됐다는 거예요. 외부, 내부. 내부가 생략돼서 구성 요소만 나와도 균형 찍으셔야 돼요. 그 생산 요소거든요. 그죠? 이해 가셨습니까? 그럼 그냥이야 바뀌었어. 바뀌었죠. 그러면 적합의 원칙이 나와야 되죠. 적합의 원칙은 부동산 의다, 과다. 그럼 부동산이 잘못된 거예요? 부동산과 다른 부동산이야. 다른 부동산이나 환경이 잘못된 거죠. 외부적 조건에 대한 균형. 근데 균형은 그냥이야 부동산의 그 내부적인 구성 요소가 안 맞다는 거죠. 바뀌었고요. 2번 기여는 그냥이야 기여가 들어가.
그다음에 기여하는, 기도하는, 기여가 들어갔죠. 기여 원칙이에요. 그러니까 얘네들은 다 그 안에 그게 들어가요. 그래서 기여 원칙은 부동산의 구성분에 당해 부동산 전체 수익 획득에 어느 정도 기여하는가 가는 원칙은 가격은 각 구성분의 합이라는 거죠. 예측도 그냥이야 예측이 나와. 부동산 가격 경선율은 계속 변하니까 예측해서 가격 결정하자. 외부성도 그냥이야 외부적인 게 나와. 근데 이게 주의할 게 아까 적합은 그냥입니까? 부동산 과였습니까? 부동산이 중요한 거였어요. 부동산과 환경가에 대한 조건인데 외부적 요인은 부동산이 중요한 게 아니라 외부적 영향이 중요한 거예요. 그러면 외부성은 대상 부동산의 가치는 누구한테 영향을 받는다는 거야. 외부적 요인에 받는다는 거죠. 이해 갔어요? 이렇게 대체는 대체라는 게 들어갔죠. 부동산과 대체성을 지닌 다른 부동산과 상호작용해서 결정된다는 거죠. 정답은 1번. 자, 36번은 246페이지로 가보세요. 자, 246페이지보다 좀 왔다 갔다 하는 것보다 지금 앞에 박스를 한번 볼게요. 자, 여러분은 이제 한 페이지로 보는 게 교재로 가시면은 페이지 219입니다. 거기 박스에 가격과 임대료가 있죠. 그러면 지금 36번은 가격과 임대료를 다 바꿔낸 거거든요. 그럼 얘가 가격이냐 얘가 임대료냐를 빨리 캐치하셔야 돼요. 자, 그러면은 자, 들어갑니다. 자, 가액이 있고요. 임대료에 대한 방법이 있어요. 임대료가 있는데 가액은 원가 방식에 따라서 원가법, 원가액. 그러면 이건 임대료예요, 가액이에요. 그럼 적산법이 임대료겠죠, 그죠? 적산법이. 그 다음에 이제 수입 방식에서 수익환원법이 따라서 수익을 가액으로 환원해 달라. 가액을 구하는 거예요. 그럼 수익 분석법이 임료죠. 수익 분석법이. 그 다음에 이제 비교 방식 때, 거래사례 비교법이 가액이에요. 거래사례 비교법. 그러면 임대사례 비교법은 가액이에요, 임대료야? 어떻게 알았어? 임대 들어갔으니까. 그럼 어떻게 해오냐? 지금 여기 앉아 계신 여성분들이 많으니까 집에 남편분의 소유로 돼 있어요, 부동산이. 그럼 자기 거라고 막 위시하죠. 그럼 그냥이야 저 부동산이 원수 거야. 누구 거라고? 원수 거. 그럼 뭐가 나오고? 가액이 나와요. 맞죠, 그죠? 좀만 나가면 저기 서면이나 저 동네 가면 그냥이야 학원들이 많아. 그냥이야 적밖에 없어. 따라서 적분임. 그럼 이건 임대료라는 거예요. 알겠어요? 그러면 첫째 갈게. 1번 원가법은 그냥이야 가액이야. 그러면 임대료를 가액으로 고쳐야지. 지금 뭐 하는지 알아야 되는데. 알았어요? 가액과 임대료를 다 바꿔내는 거예요. 적산법은 뭐예요? 임대료. 거래사례 비교법은 가액. 수익환원법은 가액. 5번이 정답이죠? 수익분석법은 임대료라는 거죠. 5번이 정답인가요? 그래서 지금은 가액과 임대료만 바꾸는 것만 연습하세요. 그죠? 그 안에 내 세부적인 건 나중에 또 갈 거예요. 그 다음에 37번을 많이 틀렸던데 37번은 1번이에요. 1번이에요. 자, 인근 지역은 변해요. 그럼 사회적, 경제적, 행정적, 고정적인 것이 아니라 유동적으로 변하죠. 그죠? 지역 분석이 먼저죠. 그럼 지역 분석은 개별 분석 후다, 전이다? 전에 이루어지는 게 일반적이고 성숙도가 낮다는 거는 굉장히 늦게 바뀌어요. 늦게. 그러면 후가 아니라 전으로 가는 거죠. 전으로 가는 거고. 그 다음에 성장한 다음에 성숙하죠. 그럼 어떤 게 제일 가격이 최고예요? 성숙기고. 5번 대상 부동산에 속해 있지 않죠. 그럼 인근 지역이나 유사 지역이라는 거죠. 그렇죠. 1번이 정답이죠.
정답이고요. 그 다음에 38, 39를 묶어보세요. 38, 39. 자, 교재 가시면은 수익환원법으로 갑니다. (38) (39) 묶으셨나요? 자, 그래서 자, 여러분들이 그 아까도 말씀드렸지만은 좀 동영상도 나가고 그 어차피 이제 다 발표를 했으니까 내년에 저는 이제 수도권으로 넘어가고 부산은 이제 접는데 제가 한 거에서 적중이 안 돼야 돼요. 지금 저는 다 배정이 됐거든요. 지금 강의가 중요한 게 아니라 이 강의에서 나오는 게 적중이 돼야 제가 계속 살아남아요. 그래서 올해가 30회죠. 그래서 29회와 28회가 28회 때는 원가 방식 두 문제 나오고 비교 방식 두 문제 나왔어요. 올해는 수입 방식이라는 거죠. 맞죠, 그죠? 그래서 지금 38, 39가 나온다는 게 아니라 제가 특강 때 감정평가에 나왔던 수입 방식이 있어요. 그걸 제가 특강 때 한다는 거죠. 특강을 꼭 유도하려고 그런 건 아니에요. 그 알아서 하세요, 알아서. 나오는지 안 나오는지는 여러분들이 자유입니다. 그걸 내가 하라고 할 수는 없어요. 아시겠습니까? 근데 이 38, 39가 아니라 수입 방식에서 두 문제가 떠요. 그죠? 근데 이제 우리가 페이지 231페이지 가시면 환원 이율을 구하는 방법이라는 게 있죠. 자, 들어간다. 자, 수익환원법은 수익 가액은 수익을 가액으로 환원해 달라는 거예요. 환원이율을 쓰는데 왜 C조 12라고 아시죠? 조시 12. 그럼 우리가 C조 12에서 얘와 얘를 바꿀 수 있다는 거죠. 그럼 시장추출법이라는 것은 내가 대상부동에서 직접 환원율 구합니까? 사례에서 가지고 옵니까? 매매 사례에서 가져오죠. 그죠? 그래서 얘는 그 안에 매매 사례라든지 아니면 최근에 거래 사례라는 게 있어요. 자, 조성법은 요소 구성법인데 우리 투자론에서 요구 수익률 아시죠? 요구 수익률은 객관적이었어요? 주관적이었어요? 주관적이죠. 그러면 순수율은 그냥입니까? 은행 이자입니까? 근데 부동산은 안 위험해요? 위험해요. 그러면 위험하죠. 그럼 순수율에다가 위험률을 더해가는 거예요. 근데 그 위험이 개인마다 같다, 다르다? 달라요. 그다음에 요소 구성. 나봐봐. 구성 요소. 그 안에 구성 요소가 들어가거든요. 그래서 요약집 보시면은 조성법이라는 위험을 여러 가지 구성 요소라는 게 들어갔나? 뭐 구성 요소 들어가면 시장이야, 요소야. 사례가 시장이죠. 식기 전에 39번, 1, 2번 가보세요. 1, 2번 가시면 1번은 그냥이야 대상물과 유사한 최근의 매매 사례야. 이게 시장추출법이 되고. 그 다음에 2번에 가시면 구성요소 있어? 그 다음에 구성요소, 여서구성. 그게 요소구성법이에요. 대답해봐. 그럼 1, 2번이 바뀌었다는 거죠. 그 다음에 얘가 주관적이니까 지읒들어가 조성법도 주관적이죠. 그다음에 투자결합법은 자, 물리적으로 토지는 감가가 돼요? 토지는 감가가 안 돼요? 건물은 감가가 되죠? 그럼 환원율이 같을까요? 다를까요? 다르고 분리가 되죠? 맞아요? 그 다음에 넘기시면은 금융쪽 투자결합법 갑니다. 그럼 금융쪽도 저당 투자자가 은행의 수익률과 지분 투자 요구 수익률이 같다, 다르다. 다르고 분리할 수 있죠, 그죠? 그래서 계산 방식이 따라서 토지는 토지끼리, 건물은 건물끼리, 저당은 저당끼리, 지분은 지분끼리, 가중평균에서 구하거든요. 그래서 에루드라는 애는 따라서 LG전자, 그럼 얘는 차입자니까 저당 투자자 입장이야, 지분 투자자 입장이야. 지분 투자자 입장이고, 부채감독법은 저당이죠. 그래서 풀어볼게요. 39번의 정답은 3번이 정답이에요. 금융적은 조성법의 주관성과 물리적 투자법을 이론적 결정을 시정하기 위해서 저당 투자 요구수율과 지분 투자 요구수율이 같다, 다르다. 3번이 맞다. 물리적 토지와 건물의 소득 창출이 서로 같다, 다르다. 부채감독법은 지분이다, 저당 투자다. 저당 투자죠. 맞아요. 38번은 야매로 가겠는데 자료원은 물리적 투자결합법이에요. 자료원은 물리적 투자결합법.
그 다음에 자료 2가 금융 쪽입니다. 그럼 따라해보세요. 지분은 지분끼리. 그러면 지분 비율은 지분 찾아요. 어디 있어요? 맨 마지막에 있어요? 무슨 배당률? 지분 배당률. 얘가 몇 %예요? 30. 얘가요? 곱하면 되죠? 곱해. 자, 그러면은 우리는 그냥이야 객관식이야. 그럼 앞대가리만 맞으면 되지, 그지? 30하고 25를 곱하면 750이 나와요. 야매. 숫자만 맞으면 되거든. 그 다음에 저당끼리 찾아봐. 저당 비율은 몇 %? 70%. 70이죠, 그죠? 저당 상수는? 그럼 요거 곱하면 되죠? 700이 나오죠? 그러면 더하면 1450이 나와요. 그죠? 그럼 따라서 1450. 14.5%가 정답이 되는 거죠. 맞나요? 따라서 토지는 토지끼리. 건물은 건물끼리. 그럼 토한원이 토지 한원율이 몇 %죠? 8%고 건물의 한원율이 더 많죠? 상환율만큼. 근데 원래는 이렇게 안 나오지만 이해를 돕기 위해서 그래요. 토지 가격이 얼마야? 2천. 건물이 이게 무슨 얘기냐? 들어봐요. 자, 토지가 2천만 원 차지하고 얘가 3천만 원 차지하면 5천만 원이라는 전체 금액이에요. 맞나요? 그럼 얘는 그냥입니까? 5분의 2입니까? 얘는 5분의 3이거든요. 그래서 시험 문제는 그냥 40% 60% 나와. 몇 프로 몇 프로? 40% 60% 나온다는 거죠. 그러면 토지가 40%죠? 그러면 어떻게 돼요? 아까 얘가 8%죠? 48에 320이죠? 320 떨어지고. 그다음에 얘가 10이고 얘가 60이죠? 그럼 곱하면은 720이 나오거든요. 그럼 합치면은 1040이죠? 따라서 1040. 그럼 1번이 정답이 되는 거죠. 체크하셨죠, 그죠? 그 저당은 저당끼리 지분은 지분끼리는 아시겠어요? 그러면 그냥이야 객관식이야. 그럼 1450 나오면 14.5% 찍으면 되잖아요. 근데 토지는 건물 있지만 가격이 아니라 퍼센트로 나와요. 근데 왜 이렇게 줬냐? 이해하라고요. 이해가 안 돼요? 5천만 원에 2천이 40%고 5천만 원에 3천원이 60%예요. 그래서 그냥 40, 60 나오니까 그렇게 해서 곱해서 1번이 정답인 거죠. 자, 5번을 많이 틀었던데 235페이지 갑니다. 자, 교재로 가시면은 페이지 242. 자, 우리가 242페이지로 가세요. 마지막입니다. (242페이지) 찾으셨어요? 동그라미 1번이 기출이었어요. 공시라는 건 그냥이야 알리는 거야. 그러면 토지거래에 있어서 구속력을 갖지는 않죠. 지가 상승을 억제해 줍니까? 아니죠, 그죠? 대답 좀 하시다. 아니 공시를 했다고 막 지가가 상승해? 억제해? 그러지 않잖아요, 그죠? 그러면 토지거래에 있어서 구속력을 가지고 아니고 지가 상승을 억제하는 역할을 하는 건 아니란 얘기예요. 맞나요? 그냥 적정가를 제시하는 거죠. 1번 이해 가셨어요? 1번. 아니 그러니까 공시지가는 그냥이야 알리는 거야. 정보를 제공하거나 이렇게 막 하지 막 구속력을 갖고 있지는 않잖아요, 거래에. 아시겠어요? 그다음 막 지가 상승한 걸 막 억제시켜? 아니잖아. 공시지가를 뭐 공시했다고 해서 억제시키는 건 아니잖아. 아시겠어요? 아니 지금 옳은 거니까 1번이 틀렸다고. 그러니까 3번이 맞잖아. 예. 1번이 틀렸다고. 그죠? 그러니까 아니 그렇게 하는 거는 많이 힘드시지만 좀 열심히 하시라는 거죠. 3번이 맞았으니까 1번 틀렸겠지. 공시했다고 막 토지거래에 있어서 구속력을 가질까? 안 갖지. 가격 상승을 막 억제할까? 그렇진 않지. 1번 틀렸지. 옳은 거니까 3번이 맞고. 난 천천히 가겠고. 그 다음에 2번은 그러니까 이렇게 보시면 돼요. 모의고사가 색깔을 좀 다르게 내야 되거든요. 이건 표준지가 아니라 개별입니다. 그럼 표준지가 아니라 개별 토지가 나와야 돼요.
개별 토지. 그럼 표준지를 뭐로 고쳐야 돼요? 개별 토지로 고치셔야 되죠. 고치셨습니까? 안 보이시는 거죠. 솔직하게 해봐. 아까 2번 찍었잖아, 그지? 개별은 시장이 하죠. 근데 매년 공시지가의 공시기준 현재 관할구역 안에 표준지입니까? 개별 토지입니까? 개별 토지고. 3번이 맞죠? 자, 공동주택은 국장이 조사평가에서 공시한 공동주택으로서 그냥요 적정 가격으로 매겨요. 적정 가격 3번이 맞고요. 그 다음에 자 5번을 보세요. 5번은 책의 242페이지. 주택이라는 건 단독만 있어요? 공동도 있어요? 자, 아파트가 공동이죠? 공동은 뭐입니까? 지금 시세가 나와 있습니까? 그러면 표준과 개별을 구분할 필요가 없죠. 근데 단독은 표준주택과 개별주택을 구분하죠. 그럼 표준은 공동에서 나왔어요? 단독에서 나왔어요? 단독에서 나왔죠. 그러면 5번에 공동을 단독주택으로 고치셔야 되죠. 그 다음 정상 가격이에요? 적정 가격이에요? 적정 가격이 돼요. 그렇죠. 그렇죠? 그 다음에 4번은 그대로 페이지로 가시면은 여러분들이 그 243페이지로 가시면 맨 밑에 가시면 표준지 공시가에 순서 있어요? 그럼 비시지계 그죠? 여기 사정보존이 들어갑니까? 안 들어갑니까? 안 들어가요. 순서도 완전히 틀려버린 거죠. 이해하셨죠? 그죠? 갈게요. 1번. 자, 국가가 표준지 공시지가를 국장이 2월 말에 공시지가를 공시하죠. 공시하는 거는 토지 거래에 있어서 구속력을 가집니까? 아니죠. 이제 대답할 때가 됐어요. 지가 상승을 억제해 줍니까? 아니잖아요. 그런 역할을 하는 게 아니라는 게요. 그 다음에 개별 공시가는 표준지예요? 개별 토지예요? 표준지가 아니죠. 그죠? 3번이 맞나요? 그 다음에 4번은 그냥입니까? 순서가 틀렸습니까? 사정 보정이 들어가면 안 되죠. 그 다음에 5번은 자 칠판을 보면 표준은 공동에서 나왔어요? 단독에서 나왔어요? 그러면 공동을 단독으로 고치셔야 되죠. 그 다음에 모든 이 표준은 다 적상이에요? 적정이에요? 정상가격이라는 얘기는 안 하죠. 그죠? 그래서 색깔이 틀렸지만 이것도 가져가자라는 거죠. 3번이 정답입니다. 이해하셨죠? 그래서 이번 주에 일요일 날 특강이 있죠. 그래서 자신 있게 권하는데 무조건 제가 목숨 걸었습니다. 나오셔야 돼요. 아시겠죠? 그죠? 그래서 전체적인 걸 다 다루니까 일요일 날 뵙도록 하죠. 여기까지입니다.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네.